네, 전 국민이 좋아하는 스포츠 양궁에서 정중앙을 맞히면 X10이라는 만점을 받는데요. 우리가 환호하지 않습니까? 네, 주식시장에서 그런 정중앙을 맞출 수 있는 X10, 또 10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쉬운 건 아니죠. 사실 10배짜리가 나오는 건 아닌데요. 그런 꿈을 꾸면서 볼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 예, 신영목의 X10입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가가 조정을 잘 안 받아서 그죠? 네, 기다리다가 내가 사니까 조정이 오네요. 대체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으실까 봐 그죠? 왜냐하면 맞습니다. 오늘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 차익이 나오면서 낙폭이 생각보다 크잖아요. 그죠? 5%, 맞습니다. 6%씩 나오고 있어서요. 미국도 어제 기술주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있었어요. 우리도 오늘 약간 비슷한 양상으로 가는데 그리고 우리는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가 또 이번 주에 8일이면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죠? 네네. 시장 전망 및 대응 전략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뭐 과하게 올라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상승이 전례 없는 상승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지금 상법 개정 관련돼서 이제 조만간 이제 상정이 돼서 통과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저께 이제 좋았고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시장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국힘당이 같이 상법 개정을 같이 하겠다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그 관련주들이 좋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수자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지수도 좋았던 건데 만약에 근데 이번 상법 개정에서 그동안에 시장에서 좀 원했던 것들이 좀 빠지면 어떻게 되냐 하는 좀 우려감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그 주가의 어떤 이런 조종은 지수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이제 첫 번째 근거하는 네.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틀의 흐름에서는 여전히 뭐 상법 개정뿐만이 아니고 뭐 많이 오른 주식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항상 보면 오를 때 못 사다가 조정받으면 또 못 사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네. 우리가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서 조정 시에 이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런 조정 구간에서 좀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조정 시에 못 샀던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요.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가이던스 나온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사실은 뭐 하이닉스는 지금 실적 가이던스가 계속 올라가면서 영업이익이 8조 후반대 9조 원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지난 분기가 7조 6천억인가 됐었죠. 그죠? 그다음에 이익이 좀 줄어드는 구간인데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것이 반도체 추가적인 트리거가 될 것인가? 반도체 관련 얘기 잠깐만 해주시죠. 네. 지금 시장 원래 예상은 한 6조 후반대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컨센서스가 많이 내려온 상태라서 6조나 6조 1천억, 2천억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네. 삼성전자 만약에 근데 사실은 지금 컨센도 낮아져 있고 만약에 6조대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 조정을 크게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주가에 반영된 상태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만 6조 후반 7조가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세게 가느냐?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구조적으로 뭐 반도체 사업부라든지 특히 이제 HBM 사업부의 어떤 뚜렷하게 성장의 모멘텀이나 성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좀 답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큰 흐름에서는 뭐 실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그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컨콜에서 과연 향후 미래 먹거리, 뭐 HBM도 그렇고요. 뭐 하반기 디램 시장도 마찬가지고 DDR5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코멘트를 하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관련된 밸류체인의 종목들이 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자체 어떤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였다고 해서 시장이 네. 크게 농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분기는 정정하겠습니다. 7조 원대가 아니라 6조 6천억이었군요. 전분기 영업이익은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시장은 변동성이 좀 있고 해서 여쭤본 거고 시장보다는 소위 이제 X10을 꿈꾸는 포트폴리오와 종목들인데요. 그게 결국 이제 트렌드를 쫓아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낙폭과대 이런 걸로 사실 그런 X10을 꿈꾸기는 어려울 텐데 X10 포트폴리오 전략 좀 들어볼게요. 일단 좀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X10이라는 그 텐베거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올 수는 있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X10이라는 것이 어떤 초과 수익 아닙니까? 원래 10점을 주는데 그렇죠. 11점을 주는 초과 수익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 우리가 초과 수익을 볼 수 있는 뭐 오른 주식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조정받는 주식에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뭐 그것이 이제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도 충분히 시장 대비했을 때 퍼포먼스가 좀 좋을 수 있는 주식들을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삼성전자 말씀드려서 뭐 이제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네. 삼성전자 관련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가 다시 HBM이라든지 HBM 밸류 체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AI 관련된 주요 산업 이슈 중에서 보면 굉장히 좀 시장에서는 아직 반도체 쪽에 집중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냥 넘어간 이슈가 있거든요. 그 딥시크가 엔비디아의 H20 조달이 어려워서 차기 모델이 지금 출시가 지연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뭐 보시면 일본에 나오긴 했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딥시크가 상반기에 나왔을 때 시장이 충격이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뭐 엔비디아 주가도 조정 많이 받았었고요. 관련된 밸류체인 우리나라 주식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딥시크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떤 기본적으로 딥시크를 개발했던 개발진이 얘기한 게 이거죠.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의 어떤 가성비를 높여서 하이퍼스케일에 투자를 크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성비 있는 AI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건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하드웨어 단에서 H20이 조달이 어려워. 특히 이제 H20이 이렇게 아주 하이퍼 또 하이스펙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한 두세 단계 낮은 급의 어떤 가속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조달이 어려서 차기 버전이 안 나온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반증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AI 시대를 위해서는 이 하이퍼스케일의 투자가 전폭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주가가 신고가가 가는 이유가 그런 것에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올해 지금 2분기에 보면은 하이닉스 주가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상승의 배경은 HBM이겠죠. 그래서 HBM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은 내년까지도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그러면 그 HBM 관련돼서 그러니까 AI 가속기 관련돼서 GPU도 계속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도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 원래 루빈이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쯤에 나오기로 지금 계획됐던 건데 내년 하반기 한 3분기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지금 루빈 관련된 그런 샘플들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밸류 체인들과 어떻게 보면 이제 HBM3, 2, 12단에서 HBM4로 넘어가는 이런 관계에서 과연 그 시장을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회사, 대응할 수 있는 회사들이 네.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계속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X10에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뭐 하나의 섹터는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오늘은 역시나 기존에 쭉 말씀하시는 AI, 반도체 그쪽에서 포트폴리오 답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관련해서 살펴볼 X10 기대 종목은요? 네,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새로운 종목은 아니네요. 맞습니다. 네. 이제는 보셔야 될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한미반도체 시간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겠고 상반기까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저도 말씀드리기 너무 지겨울 정도로 어떤 이원화 이슈로 주가가 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는 어떤 이런 뉴스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빠지곤 했는데 사실 이제 이원화에 대한 이슈는 이제 끝났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미 시장의 주가는 그에 따라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지금 보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는 내년도 루빈을 출시하기 위해서 HBM4를 지금 뭐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이 요구한 상태고요.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이미 HBM4를 샘플 칩을 지금 제공하고 있고 뉴스에 보시면은 마이크론도 6월 달에 이제 샘플이 제공됐다.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장비들도 아마 하반기나 상반기부터 이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HBM 그동안에 이원화 이슈로 얘기가 나왔던 장비는 HBM3 12단 관련된 장비인데 사실은 이제 올해까지 정도가 그 장비가 이제 대규모 발주가 이루어지는 네. 것이고 내년부터는 HBM4 장비를 누가 상용화해서 먼저 고객사에게 전방 고객사에게 계약을 맺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요. 근데 우리 여기서 한번 또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일단 하이닉스와 뭐 국내 고객사, 해외 고객사로 나가고 있는 한미반도체 어떤 샘플 한미반도체의 장비가 일단 장비로 만들어진 HBM4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후발주자들이 HBM4 장비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샘플 장비는 이미 한미반도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용화도 역시 한미반도체가 빠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HBM4 같은 경우에는 기존 HBM3 12단 대비했을 때 가격이 한 30%에서 40% 이상 지금 높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장비도 30% 이상 장비 값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보면은 한미반도체의 그 예상 실적이 전체 통틀어서 연간 기준 뭐 한미반도체를 커버하는 그 증권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장백과에 나오는 거를 추정해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은 올해 매출액 기준으로 한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50% 정도 나오니까 한 4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네. 내년에는 일단은 가이던스 나온 게 1조 1천억에 5천억대 후반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HBM4 장비를 먼저 신규 선점해서 집어넣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어떤 매출액 추정치가 올라갈 수 있다. 왜냐면은 장비값이 30%가 더 비싸지고 다시 초기에는 독점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럼 내년 매출 추정에서 한 10%에서 20% 정도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도 6천억 중반에서 후반대까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한미반도체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내년에 한 뭐 20배 정도를 준다고 하면은 한 13조에서 14조 정도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한미반도체의 어떤 이런 실적 모멘텀, HBM4가 들어가는 이런 HBM4 시장이 변하는 이런 변화 과정에서 한미반도체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또 한 가지 좀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의 그 지주사들이라든지 대형주가 굉장히 코스닥의 중소형주처럼 굉장히 가볍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거기에 가장 좀 한 가지 또 원인 중에 하나가 쇼커버겠죠. 맞습니다. 네. 그것이 엄청나게 달라붙으면서 쇼커버링이 되면서 주가가 더 강해지는 건데 한미반도체 현재 그 전체 공매 규모를 봤을 때 물론 당연히 공매도를 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원화가 됐기 때문에 네. 프리미엄도 못 주고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반대로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프리미엄을 다시 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한미반도체 공매도 보면은 현황 보면은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 다음으로 상장사 중에서 두 번째로 높고요. 상장 주식도 대비했을 때 공매 비율을 봤을 때도 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HBM4 시장이 열리는 어떤 이런 흐름에서 초기 독점 구조로 간다고 하면은 이런 쇼커버링까지 염두에 두신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좀 최근에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지금 조정 구간이 상당히 좋은 구간이다. 하반기를 보시면서 가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네.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미반도체의 주요 아까 포인트들 화면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양궁의 X10을 노리는 만큼 양궁 판을 센스 있게 그려주셨네요. 그 안에 X10을 그려주세요. 다음 주부터. TC 본도 생산 능력 확대. HBM4가 이제 늘어나면서 수혜를 받고 영업이익은 50% 상승이 아니라 제 의미는 상회. 그렇죠. 기존에 이제 맞습니다. 지난해는 45%인데 올해 앞으로 가면서 영업이익률이 50%를 능가할 수 있다. 그죠. 네. 50%를 상회할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이고요. 네. 주가가 조금 올라왔다 조정이죠. 93,800원이군요. 예, 목표가를 일단 장기적으로 우리가 X10을 꿈꾸지만 그 단기 목표가를 좀 잡으면서 가야 되잖아요. 최근 고점 말고 그 앞단의 고점이 한 12만 원 정도였습니다. 올해. 네. 근데 내년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만약에 상회되는 그림으로 간다고 하면은 14만 원 정도까지 12만 원 돌파해서 14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밸류로도 그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가는 8만 5천 원 정도를 잡고 하반기 HBM 밸류체인에서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한미반도체 주목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신영목의 X10 종목 발굴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의